그래서 질문이 뭐였나요? 이거 커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뭐예요? 뭐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대망의 합격을 이제 20년도에 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뭔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딱 합격을 하고 나면.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취업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 친구한테 그 일을 했다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구인란에 되게 많아 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사는 지역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알게 된 거지만 그게 이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사들은 거기에 구인 광고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중개사들은 거의 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취업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구직란에 그럼 올려봐라. 그러면 아마 전화가 꽤 올 거다. 이래가지고 구직란에 올렸더니 전화가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화 처음 받은 곳은 그렇게 좀 차로는 한 30분 그리고 만약에 대중교통으로는 한 거의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곳이었지만 뭐 아파트 단지도 많고 뭐 이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을 봤죠. 네, 그게 이제 처음 면접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하신 건가요? 네, 거기서 바로 합격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네.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개사에 대한 기대가 사실 크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왜냐면 중개사의 이미지가 그쵸. 좀 약간 사짜고 조금 거짓말도 좀 하고 약간 무섭고 그래서 큰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며칠부터 출근하세요 하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정말 그 기간인데 너무 마음이 이상하게 심란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심란할까? 근데 그때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안 해본 일이니까. 네, 첫째는 안 해본 일 두려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의 특징이 사실 쉬는 날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 여자의 직감, 육감 뭐 이런 거였나봐요. 딱 취업을 나갔는데 정말 제가 알던 전형적인 그런 중개사였던 거죠. 그런 중개사를 하면 정말 사기꾼 냄새가 사기꾼까지는 조금 심하고 그냥 좀 거짓말의 그 수위가 아주 그냥 사기를 쳐버리겠어. 내가 얘를 그냥 확 뭐 이런 그런 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모르는. 요즘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네, 가담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약간 아닌데. 과대 포장해서 이제 브리핑이 나가던가 뭐 그런 약간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좀 해서 부풀려서 얘기한다든지 그쵸. 자칫하면 중개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뭐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까지 갔던 그런 일도 만약에 있었고. 그게 잘못 엮어 들어갔으면 사고로도 이어졌을 뻔했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에피소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겠네요. 이게 불안한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불안한 것보다 그때 뭐가 걱정이었냐면 그럼 나 언젠가 차릴 건데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 돼?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거기서 오는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한 번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겠네요. 실제로 소공하시고 좀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냥 중개업을 떠나버린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현실을 알고 나서 이건 별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어쨌든 이 일을 내가 그렇게 2년 동안 힘들게 쉬어보고 그냥 어제까지 뭐 다른 과다 오늘 갑자기 확 트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 기간도 있고 그랬는데 쉽게 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든 내가 그러면 저분은 저렇게 해서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먹는다면 나는 그럼 좀 솔직하게 조금 먹으면 되잖아. 그 생각으로 그냥 어쨌든 여기 있는 동안은 참고 내가 차려서는 정직하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냥 버텼죠.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건 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그 정직이라는 방법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계속 일을 하다가 그쵸. 바로 차렸다고 하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죠. 일을 하는 네, 일을 하는 중에 엘리와 제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저도 소공이었고 이제 엘리도 소공이었을 때 이제 원룸 계약이었나요? 그때 원룸 매매 계약. 네. 매매 계약 오피스텔. 때문에 한번 만났죠. 그 그쵸. 인연으로 있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연락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차렸고 네. 그 차린 사무소에 이제 같이 처음 스타트 멤버로 이제 네. 제가 저 이제 차려서 이제 할 건데 같이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아직 그때 그 네.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을 때였잖아요. 아닌가? 그때는 네, 제가 중간에 나왔다가 잠깐 어떤 음. 사정으로 잠깐 거기를 봐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었고 여기에 언제부터 일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저는 이제 거길 나왔죠.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역도 바뀌어졌어요. 네. 지역도 바뀌어지고 바다를 건넜죠. 그쵸. 음. 그러고 와서 이제 여기 송도에서 네. 저와 함께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몇 개월 됐죠, 저희가? 8개월. 8개월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길게는 6개월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새 이제 8개월이 지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6층에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뭐 아파트, 분양권, 뭐 상가, 사무실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맞아요. 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쌓았어요, 서로. 그쵸. 네. 그래서 다양하게. 네, 맞아요. 그런 여기서의 경험을 통해서 때 지금은 이제 현재 좀 달라지게 된 뭐 공인중개사라는 네. 이런 직업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이 됐다든지 뭐 생각적으로 마인드적으로 뭔가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지. 제 중개사 슬로건에 보면 네네. 우리 여기 사원증, 네. 사원증이 이제 네, 들어가는. 잠깐 보여주세요. 네, 요게 사원증이 나는데 네, 뭐 이런 거기 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거기 슬로건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요. 레이나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모든 계약이 설레임이 되도록.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실제로 그냥 좋은 말 갖다가 쓴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저희의 어떤 생각, 모토가 이제 네, 들어가는 맞아요. 슬로건. 그런 내 방향성 뭐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었는데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하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네. 신뢰를 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나를 대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게 뭐였었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유목민 네. 정착 중개사 발음이 네. 좀 어려워요. 네. 네. 신뢰라는 거는 진짜 저 사람이 추천을 했다면 믿을만하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거는 사실을 근거로 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얘기했어라는 네. 정도의 신뢰는 줘야 그게 저희 신뢰라고 순전히 생각을 뭐 하거든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서 네, 뭐 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제 네. 누구라도 이제 객관적으로 네.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느 부동산을 믿고 쭉 거래를 하다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등 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적어도 그래 저 사람은 그냥 쭉 같이 갈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피곤한 게 돌아다니지 말고 저 사람하고 쭉 해도 돼 라는 정도는 네. 되자라는 네. 의미에서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도 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중개사가 되자라는 생각도 생겼고 네. 그러려면 당연히 신뢰를 줘야 되겠죠. 네. 돈만 많이 버는이 아니라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당연히 신뢰를 주는 그런 중개사가 되고 싶죠. 지금은. 그게 돼야 네. 따라올 것 같아요. 돈도. 그쵸. 그래야지. 네. 그리고 그렇게 버는 돈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쵸.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이제 공개하면서까지 유튜브를 하려면 맞아요.
그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쵸. 다짐하는, 항상 다짐하는 이런 것도 입 밖으로 계속 네, 얘기를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 부동산 이름도 약간 믿을 부동산이잖아요. 네, 믿을 네. 만한 부동산, 믿을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중개를 하는 네. 걸로 이제 저희는 항상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게 돼서 좋네요. 네. 저도. 그럼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팁이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근데 뭐 사실 지금 이미 일하고 있는 분한테는 제가 뭐 굳이 뭐 이렇게 일해라 저렇게 네. 일해라 하기에는 그렇고 제 경력도 사실 그 정도가 안 되고 지금 이제 뭐 합격을 해서 아직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거나 네, 네. 아니면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합격하고 나면 어떤 사무실을 갈지에 대한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 뭐 법인을 갈 거냐, 뭐 개인 사무실을 갈 거냐, 상가 갈 거냐, 주택 갈 거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본인의 역량이라 그 네.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 네. 어떤 대표님을 만날 거냐는 나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대표님의 그런 방식들이 내 거가 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방식은 결국 그 대표님의 방식을 내가 모방하게 돼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 나도 제발 나를 뽑아주세요. 나에게 일을 할 기회를 주세요라는 느낌보다는 네네. 물론 그런 느낌도 줘야죠. 왜냐면 네.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선택이 돼야 되겠지만 반대로 나도 대표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네. 일하는 스타일이 맞아요. 완전히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쵸.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면접 보는 스타일이 이제 실제로 저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면접 보시는 분한테 뭐 나도 당신을 면접 보지만 이제 본인도 나를 면접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중개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도 이제 그게 당신과 맞는지 이런 거를 그쵸. 확인하고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면접 한 1시간씩 보는 것 같아요. 내일도 면접이 하나 있긴 한데 저는 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분의 히스토리를 또 알고 저도 저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서로 이제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막상 일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면접 보면 그냥 괜찮아요. 일하러 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저도 그런 면접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내가 일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드릴 수 있는 팁이 약간 블로그를 봐라. 약간 그 대표님이 쓰시는 블로그를 좀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창구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블로그 스타일이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볼 게 없겠죠. 그래서